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형사비하고 이 공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시위대 중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하고 형사합의를 하게 되죠. 근데 형사합의를 안 하고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탁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공탁을 가해자가 걸었을 때 유의해야 되는 점, 그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결국은 합의금이나 아니면 판결금에서 이 공탁금이 전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내가 만약에 합의 의사가 없다, 공탁금 찾을 의사가 없다 라고 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 공제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 공탁을 거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려고 몇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망으로 한번 볼게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천만 원만 준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 유족 측은요, 이 3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슬픔이 안 달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더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만약에 3천만 원을 받을 거면 그냥 합의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근데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고 이렇다면은 합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구속은 안 되겠다,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3천만 원을 공탁하게 되는데요, 이 공탁을 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안 합니다. 대신 가해자가 합의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했구나 라고 정도만 판단하고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가해자가 공탁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는 깜빡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나는 합의 안 했으니까 그냥 가해자가 처벌받겠지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요, 판결을 받을 때는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가해자가 이 공탁한 금액, 이 금액은 판결금에서 그대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요, 공탁을 했죠. 이 공탁한 금액을 자기 보험사에 그냥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판결금에서 공제를 시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합의 의사가 없다, 왜 합의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렇게 합의에 대해서 노력도 안 했다, 그냥 한번 무성의하게 와서 합의하자, 합의 안 하면 자기는 공탁 걸 거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라는 내용, 그리고 이 가해자가 제시한 3천만 원, 공탁을 한 3천만 원, 이걸로는 도저히 우리 유족들의 슬픔이 안 달래진다, 그리고 현재 이 사망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슬픈지를 이 편지를 써서요, 공탁금 회수 동의서하고요, 이 진정서를 같이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요 쓰고 법원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가해자한테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고 나면은 가해자는 공탁을 걸었다 하더라도요, 이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썼고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공탁금을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가해자가 아무리 공탁 건 거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판결금에서 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우리가 진정서하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그대로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피해자한테 이런 서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오든지 이렇게 해라 라고 아마 판사님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다시 연락이 오겠죠. 합의 과정에서 이 형사합의금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진짜 처벌을 원한다, 합의금이 필요 없다 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든 합의금을 올리든 피의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근데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 유족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합의라든지 재판에서 대응을 한다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합의라든지 아니면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지금 형사합의 과정에서요, 이렇게 가해자하고 공탁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합의금이 문제된다, 아니면은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유족 측으로 연락이 온다 라고 하면요, 꼭 변호사를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절차라든지 뭐 서류를 어떻게 접수해라, 그리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양식을 어떻게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에는 이 전화번호는 없어요. 대신 여기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요, 삼각형 표시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